작가가 이제 더 읽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캐롤을 이제 좀 드셔보고 더 근데 중간에 조금 건너뛰고서 좀 사실 좀 지루했어요.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끝을 어떻게 내실까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뒤쪽을 봤는데요. 그때 찍은 이후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람페였는데 이 람페가 저는 고양이 이름으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길고양이 람페가 도연도가 데려와서 이제 그 기르는 고양이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근데 이래 람페가 칸트의 하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칸트는 기계 같은 생활 리듬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 새벽 5시 정각에 하인 람페가 칸트를 깨운다. 깨어난 칸트는 차를 2잔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잠시 명상에 잠긴 뒤 2시간 동안 정신을 집중해 글을 쓰고 강의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한다. 11시에 오전 강의를 마친 뒤 오후 1시까지 다시 글을 쓴다. 1시 이후에는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3시간 동안이나 점심 식사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후 4시가 되어 산책을 나간다. 그 유명한 칸트의 산책이다. 산책에서 돌아와서는 저녁을 거르고 가벼운 책을 읽은 뒤 밤 10시 정각에 잠이 든다. 라고 했는데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7시간 이제 취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부지런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루틴을 유지한다라는 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이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가 땡길 때 1시간 하는 거는 쉬운데 꾸준히 매일매일 10분씩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 몸에 붙도록 습관이.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들 아시다시피 칸트도 되게 병약해가지고 이런 시간표를 되게 이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금 한번 새겨보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적게 먹는 거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은 안 먹은 걸로 저도 어디 다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칸트가 키가 작은 줄은 알았는데 155cm였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7cm는 크네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키를 고려한다고 해도 되게 작은 키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또 더 오래 살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장욱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 정말 자기 수족이나 다름없는 이 조용히 있는 이 람페 하인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인이 40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이게 하인도 이제 늙어가니까 좀 자꾸 졸고 뭐 이렇게 술 기운에 꾸벅꾸벅 이래서 안 돼갖고 이제 해고를 했나봐요. 주인이 해고를 통보했을 때 늙은 남편은 칸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남편은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했다. 네, 거의 일생이라고 해도 좋을 시간 동안 보필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람페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순순히 칸트를 떠났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람페가 떠난 뒤 칸트의 생활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주인은 모든 면에서 노예에게 의지한다. 주인이란 노예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들였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있지 않고 그들은 명확하게 존재했다. 칸트는 적응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이제 결국 2년 뒤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스토리인데 실제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요게 조금 이제 이견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여기서 굉장히 잘 읽혀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칸트를 전공했던 이 근대 철학 강사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본 만화에 나오는 셀러리맨 같은 인상, 재미도 흥미도 의욕도 없는 인생을 잘도 참아낼 것 같은 표정, 어쩐지 칸트와 잘 어울리는. 근데 앞서서도 근대 철학 강사에 대한 이 초상화 얼굴 묘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작가 이장욱하고 아주 닮았다라고 했는데 요 표정도 요 부분도 딱 그래요. 재미도 흥미도 의욕도 없는 인생을 잘도 참아낼 것 같은 표정. 일본 만화에 나오는 셀러리맨 같은 인상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칸트 얘기가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이게 이제 신용 어쩌고 저쩌고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앞서서 나왔던 뭐 김이며 박이며 뭐식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얘기도 나오고 결국 신용이거든요. 신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이지요. 이 소설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또 중간에 선우 얘기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얘는 돈을 자살을 한다 그랬고 얘가 죽으면 윤호연도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싶은데 둘이 만나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땅히 결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만담을 끝내고 싶었다. 부조리 극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다.
꽁지머리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정신 나간 청년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수표 몇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주점을 놨다. 291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난 그 장면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이 장면이 있었구나. 이윽고 중년은 팔을 내리더니 천천히 뒤로 돌아섰다. 도는 주머니 속에 나이프를 진 채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 칼을 어쩌려고 하지 이러는데, 여기 중년이 있고 도가 있잖아. 이 중년은 윤호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가 도현도인데요. 얘가 칼을 꺼내요. 높이 치켜들고 그 상태로 정지했다가 있는 힘껏 자신의 배를 향해 내리꽂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현도가 이 중년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살을 한 거거든요. 시도했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지해가지고 이제 있는 상태고, 중년은 이 구겨져가지고 지다시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우한이라는 곳이라던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도시 전체가 지옥이라던데, 요거는 아마 태고를 거치시면서 이 코로나 얘기를 집어넣은 것 같고, 그 순간 당신은 복부 쪽에서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아랫배가 몹시 아팠다. 이때 이제 당신은 2인칭으로 칭해진 윤호연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택시 이거를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캄캄한 얼굴이 일그러져서 마치 베이컨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이게 거울인지 문인지에 이제 이렇게 어린 그거거든요. 그러고 다시 선우가 나와요. 그래서 선우는 정말 기법으로서의 어떤 이제 존재인 것 같은데, 당신의 배에 핏자국이 보인다. 지금 중년도 그 도현도가 이제 칼을 꽂았잖아요. 근데 이 도현도가 윤여현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내장도 피도 다 사라진 느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요거를 끝까지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제가 중간에 좀 한 3, 40조, 40조 좀 건너뛰긴 했는데, 전반적인 인상은 그러네요. 이게 윤호연하고 도현도는 동일인이다. 근데 이제 윤호연의 마누라가 지금 선우정이잖아요. 선우로 나오는, 혹은 선우정인데, 그 도현도는 누구냐면은, 제가 굉장히 조잡하게 이해를 하면은 윤호연의 20년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현재의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면서 미래를 이제 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의 아내는 당연히 과거의 나의 여자친구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은 내 아내니까 X, 러시아어로 브이프샤야. 네, 브이프샤 빠드로 가죠. 예전 이제 여자친구, X 여자친구가 이제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분리된 인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환상적이고 미묘한, 또 되게 철학적인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장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아까 제가 칸트 얘기나 이런 거 이제 읽었잖아요. 읽었고 그 앞에 존 홀리스의 가공인물, 뭐 스피노자나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문장들은 다 읽었는데, 이게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그렇고, 이제 쿤데라가 쓴 소설들은 처음에 쓴 장편부터도 농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멸, 뭐 그 밖의 것들도 보면은 에세이 소설, 조금 더 나가면 철학소설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의 그 정보가 가득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베토벤은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니체의 영혼의 길한 뭐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썰을 많이 푸는데, 그게 되게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의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재밌기도 하고, 혹은 원래 이야기에 약간의 부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냥 구성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물들의 성격에 뚜렷하지 못함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소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어쩌면은 만회하는, 상쇄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최근에 읽은 이장웅의 작품 중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읽은 이장욱의 소설 중에서 제일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놓쳤을까 싶어서 이거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제가 저자 사인본이 있었는데 책을 아무래도 팔았지 않았을까. 네, 사인본을 팔다니 이럴 수가 싶지만 도저히 팔지 않으면은 이거 책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거 행자가 사라졌다. 이거 행자는 뱀인데 요거는 제가 그 창작의 세계에서 수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읽지도 않았다는 게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드러났는데 제가 20, 30대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너무 나이도 많고 책 읽을 시간도 너무 적은데 또 책 욕심은 계속 있어갖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반타작밖에 못하는데 이참에 다시가 아니라 읽었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단편에서 이 장편이 나왔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드러머가 되고 싶고 은행원이 쭉쭉쭉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에 들어갔고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마음속의 구멍과 비슷하다. 구멍으로 바람은 들게 마련이고 그런 바람이라면 좀 들어야 숨을 쉴 수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의 그 이중성, 양가성을 잘 썼잖아요. 바람났다, 바람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 친구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이 친구는 좀 특이했다. 그는 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정확히는 내 와이프가 잠든 침대에서 내 와이프의 남편이 되어 잠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게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남모를 청년이 다짜고짜 내뱉은 말이라니 믿어지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내 와이프의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범속한 텍스트로 옮기면 이거는 20년 전에 윤호연이니까 그러니까 선우랑 결혼해가지고 20년 뒤에는 네 남편이 돼서 네 옆에 누워있고 싶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속된 차원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거를 되게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얘를 만나고 얘가 자살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만난 다음에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할머니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 또 중간에 노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노인이 껌판에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집에 오는데 그 바하의 평균율이랑 캐롤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가 아니라 뭐였다? 이게 노파의 얼굴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공포 네, 요런 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단편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이제 주는 작품이었고요.